제가 5년 전에 상담한 케이스였어요. 4살, 6살 두 딸아이를 키우는 이제 엄마가 와서 둘째 아이와의 갈등이 정말 상담을 받고 싶다. 그게 온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둘째 딸 키우는 게 유독 힘들다. 그래서 구체적인 상황을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두 아이를 봤는데 글쎄요, 제 눈에는 둘째 아이가 굉장히 정말 여자아이 같고 예뻤거든요. 근데 엄마의 표현에는 이 둘째가 너무 얄밉다. 진짜 내 새끼지만 솔직하게 말하면 가끔 미워요 라고 이제 울면서 그 아이와의 갈등을 이야기했는데요. 잘 키우고 싶은 마음이 그분의 강점이었고요. 그게 해결이 안 돼서 이제 상담센터를 오신 거였는데 저는 사실 그렇게 해서 상담센터에 오신 분들은 반 이상이 해결됐다고 저는 봅니다. 용기를 정말 저는 높이 칭찬해 드리고 싶었고요. 근데 사실 이 문제는 엄마와 둘째 아이와의 관계로만 다룰 수 있는 것이 사실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이 엄마와 자신의 친정 어머니와의 갈등부터 시작이 됐다고 할 수 있는데요. 어릴 때부터 엄마를 한번 떠올려 보자. 어릴 때 그 자기 친정 어머니와의 어떤 이제 기억이 나는 사건이 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화려한 옷맵시의 어머니가 생각이 나고 그 어머니를 굉장히 부끄러워했던 기억이 있었다고 실제로 이야기를 할 때 이분의 모습이나 얼굴이 굉장히 붉어졌던 게 사실이었고요. 근데 제가 그분의 이제 차림새를 보며 상담을 오신 그 엄마의 차림새를 보면 흰색, 검정색, 회색과 같은 무채색의 차림이 사실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상담을 진행하면서 점차 이분이 엄마를 이제 생각하면 부끄럽다. 제발 좀 그렇게 입지 말지라는 생각을 했지. 정말 자기가 단 한 번도 어머니가 왜 그렇게 할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거 이제 알게 되셨습니다. 한마디로 여자로서 자기 어머니를 보니 사실 자기 친정 어머니가 굉장히 시집살이가 어려우셨다고 해요. 근데 그 안에서 그 남편이 굉장히 무관심하셨고 그 안에서 그 어머니가 깊은 우울감이 있다는 걸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노년기에 들어선 어머니가 실제적으로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계셨는데요. 그러한 우울감을 감추기 위해서 화려한 화장, 옷차림을 선택했던 사실은 그 자신의 어머니의 슬픔을 이제 알게 됐죠. 그렇게 화려한 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힘든 또는 슬픈 감정을 보이고 싶지 않았고 그렇게 좀 해결하고 싶었던 어머니의 몸부림을 딸이 이제 알게 됐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생긴 건 이 어머니가 두 딸을 키운 이 엄마가 정말 큰 용기를 내서 그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엄마 내가 마음으로 엄마를 참 부끄러워했고 엄마를 미워했던 거에 대해서 화해를 하고 그리고 그날 자신이 보기에 가장 화려한 색깔의 스카프를 어머니에게 선물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분의 눈가에도 이미 촉촉이 젖어 있었고요. 제 마음도 사실 굉장히 울컥했습니다. 나중에 그분의 고백이 그래요. 선생님, 우리 둘째 딸이 너무 예뻐요. 그러면서 자기가 발견한 게 있대요. 아이들의 이제 그림을 봤는데 둘째 딸 아이의 그림이 그렇게 색깔 감각이 좋더라는 거예요. 그전에 내가 그걸 왜 몰랐지?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분이 결국 자신의 힘들었던 해결되지 않은 감정을 해결하고 나니 오롯이 자기의 자녀가 이제 보인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신의 어머니의 우울감, 힘들었던 어머니의 여자로서의 삶을 이해하고 그 어머니를 용서하고 화해하면서 자신의 아이를 보는 관점이 달라진 거죠. 그 어머니와의 해결되지 않은 감정, 어머니와의 갈등이 사실은 그 이제 투사라고 하는 그 감정을 둘째 딸 아이에게 향해서 그걸 표현하고 있었던 거죠.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혹시 어떤 것들을 떠오르시는지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양육 경험 중에서 주로 이제 사람들이 힘들었던 거를 잘 보지 않으려고 하는데 사실은 그 힘들었던 거를 좀 봐야 하죠. 그런데 사실 부모님이 우리도 아이들 키우다 보면 일부러 힘든 경험을 주진 않으시잖아요. 그리고 같은 부모 밑에서 자란 형제 자매라 하더라도 부모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여기에는 각기 개인적인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주관적으로 내가 경험한 양육 방식 중에서 참 어떤 게 좋았다, 또 어떤 게 참 힘들었구나 라는 걸 자세히 알수록 나에게는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정말 이야기하고 싶은 건 모든 변화는 인식,
즉 아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가족 상담의 유명한 이론가 두 분이 계십니다. 머레이 보엔과 버지니아 사티어는 감정은 3세대를 전수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불안감이 높은 할머니가 그 불안한 마음을 아버지를 키워냈고 그 불안한 마음을 가진 아버지가 아이를 키우면 그 불안함이 이어간다라고 이야기하면 좀 극단적인 표현이 될 수도 있겠는데, 주요한 감정들은 세대를 통해 전수했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어린 시절의 경험, 특히 가족 안에서의 경험은 현재 나의 행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긍정적인 재경험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긍정적인 경험을 다시 해야 한다. 그 시작은 현재 시점에서 그 경험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는 기법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내가 나를 스스로 이해하고 수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안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온전한 사랑과 돌봄을 부모가 된 우리도, 성인들도 지속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온전한 사랑과 돌봄은 어디에서 올까요? 제가 말씀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요.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결국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한 사랑을 누릴 수 있고 또 누려야 합니다. 자기 이해에서 시작된 자기 화해는 이러한 방향성을 갖고 있는데, 오늘부터 그 이야기를 하나씩 풀어가겠습니다. 정말 제 이야기 하나하나가 어떤 분들에게는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